김종효의 신고 신저. 오늘은요, CJ 헬로비전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J 헬로비전이네요. CJ 그룹이 요즘 말 참 많잖아요. 근데도 CJ 헬로비전은 계속 꾸준히 주구장창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이 TV 시장을 보시면 특히 이제 유료 결제를 하는 TV 시장을 보시면 최근에 가장 수익성이 부각되고 있고 성장성이 부각받았던 것은 IPTV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결합 가입자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KT 스카이라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SO 사업자를 갖고 있는 케이블 업체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저평가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현재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를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국내 최대 MSO라고 볼 수 있는 티브로드나 이런 쪽과는 아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영서방송과 이 횡성 SO를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가입자의 전반적인 숫자가 400만을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경쟁력 있는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아직 정보 승인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금 지분 관계상으로는 거의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IPTV나 이 위성 TV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기본적으로 한 100 몇 개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로 싸게 케이블 TV를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채널이 7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워낙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이쪽에 많이 나와서 케이블 TV 쪽이나 이런 PP 사업자 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채널을 많이 보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HD급의 이 화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전환이 나타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파트에서도 한 6천 원 정도면 볼 수 있는 이 아날로그에서 10,000원 이상을 내는 디지털 쪽으로 가입 전환하면서 가입자당 매출과 이익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처럼 이 기업들의 수익에 관련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 홈쇼핑과 관련된 이 계약 체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악화된 계약 체결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홈쇼핑과 관련된 송출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최근 주가가 좀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CJ 헬로비전. 그러면 지금 주가와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18,70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격대 적정합니까? 지금 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PR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동종업계 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종업계 내에 있는 다른 SO들보다는 성장성을 부과받고 있는 IPTV 쪽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22배 정도, 그리고 최근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도 20배 이상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은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12배 정도 수준, PBR 기준으로 한 1.6배 정도의 수준이라면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는 너무 싸다라는 것이고요. 미국 업체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의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17배에서 18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밸류에이션 지표 측면으로는 저평가받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수급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6월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 사모펀드 물량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한 800만 주 정도 가량 되는 물량이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시장에 흘러나오게 된다면 수급적인 압박 요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싸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습니다. 6월 13일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이후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가격이 나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반드시 매물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이제 법적인 그 조치에서 풀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왔다면 외국인 매물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예수 그 기간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팔기는커녕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이 만족하는 가격대가 도달되지 않았다라는 해석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CJ 헬로비전 그렇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접근해도 될 만한 가격입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추려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유일한 적자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헬로 모바일이라고 하는 MVNO 사업,
네, 네. 그 TV에도 이제 광고에 나오고 있죠. 이게 헬로 모바일이라고 해서 이제 CJ에서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곳이 이제 CJ 근데 헬로비전이고요. 이거 되는 거예요? 그 망 빌려서 하는 거 맞는 거 맞죠? 예, 망을 빌려서 하는 건 맞는데요. 뭐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크게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핸드폰 가격도 싸고 네. 요금도 싸기 때문에 의외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성장함에 따라서 고정비를 메꿔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적자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티빙이라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이 티빙도 지금 적자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여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쪽에 유료 결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CJ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지상파가 한 700원 정도인데 CJ에서 좀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1,200원이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재미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는 굉장히 있지만 어쨌든 네. 좀 비싸긴 한데 이 티빙 사업도 이제 유료 결제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갭을 축소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매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과정에서 조정받을 때 조금 천천히 사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뭐 20배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이런 종목까지 가긴 힘들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한 16배에서 17배 정도면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이 밸류에이션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상승의 하단은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뭐 20배, 22배 이 정도 영역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 중간 정도 영역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CJ 헬로비전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투자 전략까지 챙겨드렸어요. 김종효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